여러분은 성공적인 은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이 많아서 걱정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여유롭게 사는 사람일까요? 사실 은퇴의 성공과 실패는 단순히 통장 잔고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가짐과 준비의 깊이에서 갈립니다. 오늘은 61세 은퇴자 두 사람의 현실을 비교하며 그 차이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서울에 사는 61세 박모 씨입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33년을 근무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넣었고 퇴직금도 1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녀 둘은 결혼했고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었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일 안 해도 충분히 살 수 있겠지. 하지만 불과 2년이 지나지 않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매달 생활비로 250만 원이 나갔고 병원비와 경조사비까지 합치면 3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수령액은 합쳐야 210만 원 남는 건 매달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는 결국 63세에 경비직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부장이라 불렸지만 아파트에서는 이름표 달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일해야 했죠. 그는 말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 정체성이 사라진 게 더 힘들었어요. 반면 두 번째 인물 61세의 최모 씨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공기업에서 30년을 일하고 59세에 명예퇴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특별했던 점은 은퇴 전 5년부터 퇴직 후 리허설을 했다는 겁니다. 주말엔 지역 커뮤니티의 회계일을 맡고 새벽엔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돌며 하루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지출을 3년간 기록하며 최소 생활비를 계산했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습관을 몸에 익혔죠. 그는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독서와 운동 그리고 지역 봉사를 이어갔습니다. 소득은 많지 않았지만 생활은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는 돈보다도 나를 지탱해줄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돈보다 태도와 준비의 질에 있습니다. 박 씨는 퇴직금이 있으니 괜찮겠지라며 막연한 기대에 의존했고 최 씨는 은퇴 후의 삶을 미리 살아보며 자신의 리듬을 조정했습니다. 같은 61세, 같은 세대지만 한쪽은 불안 속에 다시 일을 찾았고 다른 한쪽은 안정된 루틴 안에서 삶을 이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차이를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소득 구조의 다양성입니다. 박 씨는 퇴직 후 연금 하나에만 의존했지만 최 씨는 퇴직 전부터 작은 임대 수입과 주식 배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둘째는 소비 습관의 훈련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지출을 줄이려 하면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미리 자신에게 맞는 수준의 생활을 시뮬레이션 해본 사람이 훨씬 수월하게 적응합니다. 셋째는 사회적 연결의 유지입니다. 직장에서의 관계가 전부였던 사람은 퇴직과 함께 고립됩니다. 반면 지역 모임, 취미, 봉사활동 등을 이뤄온 사람은 사회적 역할을 잃지 않습니다. 결국 은퇴의 성공은 삶의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놓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후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시간과 돈을 동시에 잃는 것입니다. 일을 그만두면서 수입이 줄지만 동시에 시간이 넘쳐나 버립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TV를 켜놓고 하루를 보내며 점점 무력감에 빠집니다. 반대로 성공적인 은퇴자는 시간을 돈보다 더 소중히 여깁니다. 하루를 스스로 설계하고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갑니다. 자녀나 가족이 아닌 자신을 중심에 두는 것이죠. 한 은퇴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란 사회가 주는 역할이 끝나고 내가 나에게 주는 역할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으로 어떤 시간을 살 것인지 정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박 씨는 돈으로 삶을 유지하려 했지만 최 씨는 시간으로 삶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61세 이후의 행복을 갈랐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은퇴를 끝으로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시작으로 준비하고 있나요? 은퇴의 성공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삶을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숫자만 보지 말고 시간을 설계해 보세요. 당신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갈지, 누구와 대화할지, 어떤 일을 하며 의미를 느낄지를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은퇴 후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준비의 부족이 만든 그림자일 뿐입니다. 은퇴를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돈보다 리듬을 만드는 사람은 결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은퇴는 돈이 아닌 태도의 문제다. 준비한 자에게는 자유가 되고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불안이 된다. 여러분의 61세,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결국 지금의 선택입니다. 은퇴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은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다.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리고 그 설계가 얼마나 현실을 반영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는 흔히 은퇴 후를 여유롭고 자유로운 시기로 상상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시기는 준비의 깊이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같은 61세라도 누군가는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활기차고 누군가는 길게 늘어진 하루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50대 후반이 되어야 비로소 은퇴를 실감한다. 하지만 이 시점은 이미 늦다. 은퇴 준비는 재정 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 전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삶의 중심이었던 사람일수록 퇴직과 동시에 공허감에 빠진다. 그동안 자신을 설명해 주던 명함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뿐이다. 그러나 이 질문에 답을 미리 준비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일하는 나에서 사는 나로의 전환을 훈련해왔기 때문이다. 61세 은퇴자 최 씨가 그랬다. 그는 돈을 쌓는 대신 습관을 쌓았다. 주말마다 시간을 관리하며 하루의 리듬을 만드는 연습을 했다. 그 결과 은퇴 후에도 그는 혼란스럽지 않았다. 반대로 박 씨는 퇴직금을 받는 순간 안도했다. 하지만 그 돈은 생활을 유지시켜줄 뿐 삶의 방향을 알려주지 않았다. 돈은 정답이 아니었다. 삶의 틀을 만드는 과정이 빠져 있었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차이를 준비의 심리적 질이라 부른다. 숫자가 아닌 태도의 차이가 은퇴 후 삶의 지속력을 결정한다. 심리학자들은 은퇴를 인간 생애 주기 중 가장 급격한 전환점으로 본다. 직장에서의 구조가 사라지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 인간은 불안을 느낀다. 불안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는 감정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 씨는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이 감각을 유지했다. 그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하루를 버티게 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씨는 이제는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결국 두 사람의 삶을 갈라놓은 것은 외로움의 질이었다. 은퇴 후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다. 건강과 직결된다. 서울대 노화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망이 좁은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2.3배, 치매 위험이 1.7배 높았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친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증명해줄 사회적 거울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후의 인간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고 말한다. 작은 모임, 취미활동, 봉사조직 등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심리 안정의 핵심이다. 재정적인 면에서도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분명하다. 하지만 그 차이는 돈의 크기보다 구조의 안정성에서 나온다. 최 씨는 국민연금 외에도 월세 60만 원의 임대소득과 배당금 40만 원을 받는다. 그 결과 매달 100만 원의 추가 현금 흐름이 생긴다. 반면 박 씨는 국민연금이 전부였다. 똑같은 연금액이라도 한쪽은 부족하다고 느끼고 다른 한쪽은 충분하다고 느낀다. 이유는 소득의 다층 구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현금 흐름을 세 갈래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는 공적연금, 둘째는 개인연금 혹은 배당소득, 셋째는 자산에서 나오는 소액 임대나 부업소득이다.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두면 하나가 흔들려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다. 또한 은퇴 후 소비 습관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만족의 균형을 잡는 일이다. 절약만으로는 삶의 만족도를 유지하기 어렵다. 돈을 쓰는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가치 소비라는 개념을 강조한다. 나에게 의미 있는 곳에 돈을 쓰면 금액이 작아도 만족감이 크다. 예를 들어 최 씨 부부는 매달 10만 원을 지역 도서관에 기부한다. 그 돈으로 아이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반면 박 씨는 돈을 아끼느라 외출을 줄였고 결과적으로 더 큰 고립을 겪었다.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미 있게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짜 절약이다.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은퇴의 성공은 시간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이다. 직장에 있을 때는 누군가 정해준 시간표에 따라 움직였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자신이 스스로 그 시간표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면 시간에 휘둘리게 된다. 은퇴 후 불안과
무기력의 상당 부분은 시간의 공백에서 비롯된다.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이유는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최 씨는 이를 알고 있었다. 그는 퇴직 전부터 하루 계획표를 만들고 아침과 저녁에 일기를 썼다. 그 단순한 습관이 은퇴 후에도 그를 지탱했다. 결국 은퇴 성공의 핵심은 돈, 관계, 시간, 이 세 가지를 스스로 설계했느냐에 달려 있다. 돈은 흐름을, 관계는 의미를, 시간은 구조를 만든다. 셋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삶은 균형을 잃는다. 그러나 세 가지가 안정되면 은퇴는 불안이 아니라 새로운 자유가 된다. 많은 은퇴자들이 말한다. 퇴직금이 인생의 마지막 보상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드머니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상당수는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자녀를 돕고 남은 건 얼마 되지 않는다. 결국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사용의 우선순위다. 전문가들은 퇴직금의 30%는 유동성 자금으로, 30%는 생활 기반 투자로, 나머지 40%는 장기 배당형 자산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중요한 것은 이 구조를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은퇴를 두려워하는 대신 두 번째 성장기로 바라봐야 한다. 직장에서의 성공은 조직이 만든 틀 안에서의 성취였다면 은퇴 후의 성공은 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의 발견이다. 61세 이후의 인생은 경쟁의 무대가 아니라 회복의 무대다. 더 이상 승패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결국 은퇴의 성공은 삶의 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누군가는 여전히 과거의 속도로 달리려다 지쳐 쓰러지고 누군가는 한 템포 늦추며 자신의 리듬을 찾아간다. 이 차이가 바로 저속 노화의 핵심이기도 하다.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늙어가는 사람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삶을 통제하고 있다. 이 칼럼의 마지막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퇴직이지만 준비된 은퇴는 전환이다. 당신의 61세가 후회가 아니라 시작이 되길 바란다.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삶의 속도를 다시 세팅하는 기회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이 결국 은퇴에 성공한다.